네, 안녕하세요. 네, 보험 수리학 문제풀이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제가 그냥 한 가지 얘기를 드리고 시작할게요. 제가 뇌과학을 좀 좋아하거든요. 뇌과학을 좋아하는데 저희가 학습을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조금 설명을, 저도 책에서 본 내용인데, 어떤 지식을 배우면은 이렇게 시신경에 이렇게 다 기록이 남는다고 해요. 이렇게 점으로 처음에는. 그리고 요거를 중간에 해마라는 게 있고, 여기 이제 전두엽이라고 하는 저희 뇌에서 이성적인 사고를 하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 여기 있는 정보들을 이 해마를 통해서 이렇게 끌어와서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여기 있는 정보들이 서로 이렇게 뭉친다고 해요. 의미 있는 것들끼리 이렇게 뭉치게 되고, 그리고 이거를 계속 하다 보면은 이 해마도 용량에 한계가 있어가지고 그냥 바로 전두엽에서 이렇게 끌어오는 길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랑 같이 할 거는 요거를 이제 끌어오는 거 정도를 할 거고요. 이걸 이제 끄집어내기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거를 끄집어내기를 하고, 이 과정을 연습을 하다 보면 이런 길이 생기겠죠. 이 길이 생기는 거는 수험생 여러분들이 직접 하셔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책 소개를 좀 드리면은 일단 이 책은 기출 문제를 모아놨고요. 14년에서 24년까지 기출된 문제를 모아놨고, 그러니까 11년치가 지금 모여 있는 거죠. 11년치가 모여 있는데, 제가 다 모은 건 아니고 좀 출제가 비중이 낮거나 안 될 것 같은 것들을 좀 빼고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목차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단원별로 이걸 모아놨고, 제가 최대한 잡았는데 오타나 이런 것들 좀 있을 수 있어요. 오타나 문제풀이에도 좀 오류가 있을 수가 있어요. 제가 최대한 많이 잡았는데, 네, 그렇게 일단 참고해 주시고, 오타나 이게 문제가 도저히 이상하다 싶으면 물어보세요. 제가 오타인지 아닌지 알려드릴 테니까. 그리고 이 수업은 지금 끝에 30분 정도는 문제풀이 하는 시간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문제풀이 하는 시간을 드리려고 하고, 대략 한 30점 정도에 해당되는 제가 문제를 드릴 거고, 이거를 30분 동안 문제를 풀고 제출해 주시면은 제가 첨삭 같은 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도 파일이 올라갈 테니 이거를 같이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보험 수리학에서 어떤 내용을 배웠고, 그게 뭐였는지 한번 쭉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시험 범위 나오는 애들을. 그래서 먼저 1장에서 저희가 이자론을 배웠었죠. 그래서 이력에 대한 이자론을 배웠었고, 이걸로 해서 이런 확정연금을 배웠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리고 2장에서 이 생명표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사력에 대해서 배웠었고, 여기서 중요했던 거는 확률 변수 T랑 K를 저희가 정의를 하고 넘어갔었습니다. 그 다음에 3장에서는 이제 생명보험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요. 확률 변수 Z를 정의를 했고, 그리고 정의는 V의 T승 혹은 V의 K 플러스 1승으로 이렇게 정의를 하고 넘어갔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저희가 어떤 확률 변수를 배우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이 PDF 그리고 CDF 그리고 서바이벌 펑션이라고 하는 이 SX를 요 세 가지를 기본적으로 형태를 좀 알고 있어야 되겠죠.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를 활용한 기대값, 제곱의 기대값, 그리고 분산까지 구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시험 문제에서 단골로 물어보는 주제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4장의 생명연금에서는 여기서는 이 A 바 앵글 T 혹은 A 더블 닷 앵글 K 플러스 1이라는 이런 Y라는 확률 변수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넘어갔었고요. 그리고 이게 저희 1장에서 배웠던 확정연금이랑 연결을 해보면 이렇게 정의가 되는 것을 배우고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5장에서는 미래 손실 확률 변수인 제로 L을 배웠었고요. 이 제로 L은 미래 지출 빼기 미래 수입이라고 정의를 하고 넘어갔었고, 이 제로 L의 기대값이 0이 되는 것을 수지 상등이라고 저희가 배웠었죠. 그리고 이 수지 상등을 통해서 어떤 보험료 P를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보험료 P는 참고로 말씀드린 보험료 P는 이게 상수죠. 네, 상수가 될 거고요. 그다음 6장에서는 이 확률 변수 확률 변수 L이 T 시점 경간 이후에 지급 어떻게 되는지를 배웠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미래 지출 빼기 미래 수입으로 구할 수 있었고요. 이 확률 변수 L의 기대값을 TVX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공부를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이걸 구하는 방법은 미래법이라고 하는 미래법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었고요. 과거법이라고 하는 미래법과 과거법을 통해서 준비금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1차 시험 범위였죠. 여기까지가 1차 시험 범위였고요. 이제 2차 시험 범위에서 추가되는 게 여기 이제 영업보험료가 될 건데요. 저희가 저기까지 앞에서 했던 거는 다 이제 순보험료이기 때문에 그냥 PN이라고 이렇게 넷 프리미엄이라고 표현을 하게 될 거고요. 여기서 저희 영업보험료, 뭐 알파, 베타, 뭐 베타 프라임 이런 것들을 더하면은 그로스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이런 PG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요거를 그냥 PG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할 것 같아요. 많이 할 것 같고, 이 영업보험료 되면서 추가되는 거는 지출에 대한 APB가 이 앞에서는 사망에 대한 APB가 있었는데 플러스 사업비 지출에 대한 APB가 추가된 요것만 추가가 된 거죠. 그 외에는 수지상등으로 구하는 거는 모두 똑같습니다. 이제 8장에서는 연생을 배우게 될 텐데요. 이런 새로운 확률 변수를 정의를 했었어요. 이 친구는 2명의 피보험자가 있을 때 2개의 생존 확률 변수 T의 미니멈 값이 될 거고,
이 최종 생존자 상태는 이 두 확률 변수의 맥스 값으로 이렇게 정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여러 가지를 구했었죠. 앞에서 살펴본 뭐 이런 거랑 똑같이 보험 앞에서 1차 시험 범위에서 배웠던 거랑 똑같은 로직이 흘러가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 피보험자 중에 뭐 어떤 게 누가 먼저 사망을 하는지 혹은 뭐 누가 더 늦게 사망을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우고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유족연금에 대해서도 배웠었죠. X가 사망을 하면 그때부터 Y가 지급이 되는 이런 것들을 배웠었고요. 여기다 적을게요. 저희 9장 다중탈퇴에 가서는 이 탈퇴 사유가 여러 개일 때 어떻게 요 관계들이 되는지를 배웠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중 탈퇴와 이 절대 탈퇴를 배웠었고요. 그리고 요들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CFM, MD 혹은 UDD, MD 그리고 UDD, SD 같은 가정을 통해서 이런 것들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배우고 넘어갔었죠. 그 다음에 이제 10장에서는 다중 상태에 대해서 배웠었고요. 그동안은 사망과 생존이라는 두 가지 상태만 있는 거를 쭉 배워오다가 이때부터 어떤 새로운 사망과 질병 그리고 생존, 질병, 사망이라는 이런 상태가 여러 개인 경우에 어떻게 이걸 구해야 되는지를 배웠었고, 상태 벡터를 통해서 이산일 경우에 상태 벡터와 전이 확률 행렬 뭐 이런 식으로 전이 확률을 통해서 하는 걸 배웠었고요. 그 다음에 이 전이력 함수를 통해서 연속일 경우에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도 한번 배워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이제 IFRS 17인데요. 이럴 거면 왼쪽에서 시작할 걸 그랬네요. 그죠? 17인데 여기서는 저희가 최초 측정을 했었고요. 그래서 L, RA, CSM을 산출을 할 수 있었고, 여기서 이제 변동 분석을 통해서 후속 측정을 하게 되면은 또 다시 한번 RA, CSM을 이제 일시점, 이때는 최초 시점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건 뭐 지금 이거 보고 외우라고 지금 적은 건 아니고요. 그냥 한번 정리를 한 거고, 여러분들 이거 필기 안 해도 다시 복습할 수 있는 거 아시죠? 네. 그 복습 영상 볼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쭉 훑어드리려고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요만큼이 저희 2차 시험 범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천천히 단원별로 하나씩 나가 볼게요. 3페이지 보시면 이제 이자론 나오는데, 지금 책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출이 그렇게 많이 되고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저희 1장에서 배웠던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내용만 정리를 하고 넘어가 볼게요. 저희 1장에서 이자론에서 배웠었죠. 이자론을 배웠었고요. 이자율, I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할인율이라고 하는 V를 배웠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D를 또 배웠었죠. D는 뭐 이렇게 구해도 되고 이렇게 구해도 되고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D 값을 구해주시면 될 거고요. 이제 이력이라고 하는 값을 이제 ln 1 플러스 i라고 값을 구할 수가 있었고요. 양변에 지수 2를 해주면 2의 델타가 1 플러스 i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2의 마이너스 델타는 v가 되겠죠. 네, 요 관계 그냥 짚고 넘어가는 거고, a 더블 닷 앵글 n은 이 친구의 정의가 k가 0부터 n-1까지 v의 k승으로 정의가 됐습니다. 요거는 정의고요. 요건 공식이죠. 네, 이건 정의고 이건 공식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정의를 먼저 공부를 해야 되고요. 정의가 너무 익숙해지면 공식이 외워지는 그런 순서로 가야 되고, 이거를 공식부터 외우면은 정의에서 좀 헷갈리게 돼요. 그 연속일 경우에는 0부터 n까지 적분을 해주는 거고요. 네, 이렇게 적분을 해주는 게 정의가 될 거고요. 공식은 혹은 델타분의 1-2의 마이너스 n델타라고 적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가끔 이제 문제가 이게 i가 0으로 이게 주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i가 0으로 주어지는 경우가 있고, 그러면은 이게 델타도 0이 되고 v가 1이 되고 그래가지고 이걸 그대로 여기다 넣어버리면 0분의 0이 돼서 발산하는 꼴이 돼버리죠. 그래서 이제 공식에다 바로 넣으면 안 되고 여기다 한번 넣어서 생각을 해보면 얘가 1 곱하기 dt가 되기 때문에 그냥 바로 n이 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이렇게 주어진 거는 쉽게 풀라고 주어진 거기 때문에 이런 조건이 나와도 당황하지 마시라 라는 말씀 드리고요. 1장 문제는 뭐 한번 풀어보세요. 뒤에 있는 풀이 참조하셔서 많이 기출되는 건 아니어가지고, 네, 이제 2장 내용을 또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 볼게요. 혹시 뭐 사진 찍으실 분 계세요? 필기 놓으면 다들 많이들 찍어 가시던데. 지우고. 생명표 부분 한번 나가 볼게요. 제가 여기서 확률 변수 t랑 k를 배웠었고요. 여기 CDF 그냥 fx라고 할게요. CDF가 얘는 tqx였고 얘는 k 플러스 1의 qx였습니다. 그랬고 생존함수는 dpx의 k 플러스 1의 px라고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었죠. 그리고 이제 PDF는 얘가 dpx μx 플러스 t였고요. 얘는 k인형 거치 qx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적으면 kpx의 qx 플러스 k라고
적을 수가 있었죠. 네, 이렇게 적을 수가 있었고요. 기대값은 이 친구가 이 서클 x, 얘는 2의 x로 저희 계리기호를 표현을 했고, 제곱의 기대값은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분산은 그냥 그 분산 구하는 공식으로 분산 구하는 공식으로 이렇게 구해줬으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PDF랑 CDF의 성질 때문에 나오는 또 값이 TQX는 인테그랄 0부터 T까지 SPX에 UX 플러스 S에 DS라고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었죠. 왜냐하면 PDF니까 CDF를 0부터 T까지 적분을 하면 이제 CDF가 되는 거죠.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TPX는 0부터 T까지 U의 X 플러스 S의 DS라고 정의를 하던가, 혹은 X부터 X 플러스 T까지 US의 DS라고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TPX를 T에 관해서 나누는 거랑 미분하는 거랑 X에 대해서 미분하는 게 서로 값이 달랐는데요. T에 관해서 미분을 해주면 이 미분을 할 때는 요 공식을 이용하는 게 좀 편하고, 그래서 2에 T에 US에 DS에 미분을 해주면은 마이너스 U의 X 플러스 T가 되기 때문에 정리를 하면 마이너스 TPX의 UX 플러스 T가 산출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여기서 생각을 해봐도 되죠. 이 TPX가 서바이벌 펑션이니까 얘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fx가 나올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얘를 x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면 여기다가 이제 지수가 내려오면서 미분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ux에 순서대로 할까요? 마이너스에 ux 플러스 t 빼기 ux라고 이렇게 전개가 될 거고요. 정리를 해주면 dpx에 ux 마이너스 ux 플러스 s 플러스 t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 다들 아시죠? 다들 아신다 생각하고 좀 빨리 나가고 있는데, 혹시 이게 수업 중에 질문 생기면 그때그때 해주셔도 돼요. 그 다음에 이거 좀 지워도 될까요? 그 다음에 저희가 사망법칙을 좀 배웠었죠. 드 모아브르 법칙과 CFM 법칙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드 모아브르 법칙은 이 TQX가 오메가 마이너스 X분의 T로 일정한 이게 아니구나. 이 친구가 오메가 마이너스 X분의 1로 상수로 고정되는 그런 법칙이었고요. CFM은 이 사력이 상수로 주어졌기 때문에
이 tpx가 p의 t승으로 되는 그런 사망 법칙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를 생각을 해주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었고요. 얘는 1 빼기 t의 p승 그리고 위에 2의 마이너스 뮤t로 정리를 할 수가 있었고요. 네, 이렇게 됐었고, 그리고 2장에서 시험에 많이 나오는 내용이 사실 요 내용도 많이 나오지만 단수 가정이 더 많이 나와요. 요거 다 지워도 될까요? 이제 흔히 말해서 단수 가정 혹은 뭐 소수 연령 가정이 되겠죠. 소수 연령 가정이 될 거고, 이 가정이 크게 UDD와 CFM과 발두치가 있었습니다. 근데 2차 시험에선 발두치가 아주 잘 나와요. 2차 시험에서 발두치가 아주 잘 나오기 때문에 꼭 공부를 하고 시험장에 들어가시고요. 뭐 CFM은 간단하니까 UDD랑 발두치만 한번 좀 살펴볼게요. UDD는 참고로 요 단수 가정이라고 하는 거는 x와 x 플러스 1세 사이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 나이가 넘어가 버리면 단수 가정을 적용을 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유도하는 공식들을 다 요 x 플러스 t 혹은 x 플러스 t 플러스 s라는 이런 1년 미만에서 일어난 일들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UDD 가정만 보면은 이 x와 x 플러스 1세 사이의 요 시점에 이 sx가 요 두 지점에 가중평균으로 이렇게 계산이 되게 됩니다. 계산이 되고요. 양변에다가 이렇게 적을까? 양변에다가 sx분의 1을 한번 곱해 볼게요. 그러면 1-t 플러스 t 곱하기 sx분의 sx 플러스 1이 되겠죠. 1이 될 거고, 요거를 이제 계리 기호로 나타내면 tpx는 1-t에 플러스 t 곱하기 px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다 qx로 바꿔볼게요. 1 빼기 tqx는 1 빼기 p 플러스 t에 1 마이너스 qx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tqx로 정리를 해보면 t로 묶어주고 1 빼기 t 마이너스 t에 1 마이너스 qx가 돼서 t로 묶어주면 그래서 t 곱하기 qx가 된다 라고 UDD일 경우에 식을 유도를 했습니다. 잘 안 보이시나요? 이렇게 유도를 할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여기서 UDD에서 좀 중요한 게 요걸 값을 구하려고 하면은
TQX를 미분을 하면 되잖아요. 그죠? 이게 fx니까. 그래서 이게 UDD 가정일 때는 t 곱하기 qx로 되면서 그냥 qx가 이렇게 튀어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튀어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 이거는 공식을 알고 계시면 좋고, 공식을 몰라도 뭐 유도에서 쓰면 될 것 같긴 한데, 요때 얘 사막률을 한번 구해 본다고 하면은 x 플러스 1세가 여기 있겠죠. 구해 본다고 하면은 이걸 구할 때 식을 t는 같이 sq x세다 이렇게 식을 세우면은 유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요만큼이 tqx가 되는 거고, 여기 이제 요만큼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전개를 해주면 플러스에 tpx에 s 플러스 s에 qx 플러스 t라고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요. 얘를 이제 UDD를 적용을 해주면 qx 플러스 1 마이너스 t 곱하기 qx 그리고 s에 qx 플러스 t로 정리가 될 거죠. 여기서 sq에 x 플러스 t에 관해서 정리를 해주면은 1 빼기 t에 qx 분의 s qx라고 유도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식을 그냥 뭐 외우고 있어도 괜찮긴 한데, 공식이 생각이 안 난다라고 하면 이런 흐름을 통해서 유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UDD 과정 살펴봤고, 이제 중요한 발두치 과정 한번 보도록 하죠. 발두치 과정은 요 UDD랑 다르게 요 역수가 직선 보관을 해서 구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런 과정이 될 거고, 그래서 이제 양변에다가 여기 양변에다가 sx를 한번 곱해 볼게요. 그러면은 얘는 좌변은 이렇게 될 거고요. 우변은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얘를 계리기호로 정리를 해주면 px분의 1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변을 px에 관해서 통분을 해주면요, px 빼기 t 곱하기 px-1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거를 이제 양변에 역수를 취해 줄게요. 그럼 tpx는 이걸 또 정리를 해주면 px 플러스 t에 qx 분의 px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책에 있는 거랑 좀 다르게 정리를 하긴 했는데, 저는 이 형태로 외우는 게 더 편하더라고요. 이거를 이제 책에 있는 대로 정리를 해주면
x분의 px가 되고 또 얘를 1 빼기 1-t의 qx분의 px라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도 있겠죠. 이 발두치 2장에서 문제가 나오면 거의 발두치더라고요. 이제 내용만 보니까 이제 지겨우니까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합시다. (7페이지에) 있는 2-1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2-1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t년 거치 SQ X를 구하라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이 생명포를 이용하게 되면은 일단 그림을 먼저 그려보면 이제 X세에 가입을 했고 t년 경과 후에 요 사이에 사망할 그런 확률을 구하라 라는 문제이기 때문에 LX와 LX 플러스 T 그리고 LX 플러스 T 플러스 S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는 공식으로 적어보면 LX분의 LX 플러스 T 마이너스 LX 플러스 T 플러스 S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 문제에서 지금 구하라고 하는 게 2년 거치 4Q 20 플러스 1을 구하라 라고 문제에서 주어져 있죠. 그럼 얘는 이런 접근법을 이용을 하면은 L에 20 플러스 1이 이제 분모로 올 거고요. 분자로는 L에 20 플러스 3 마이너스 L에 20 플러스 7로 적을 수가 있겠죠. 여기서 2 더해주고 여기서 4를 더해주고요. 근데 문제에서 선택 기간이 지금 4년으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얘는 그냥 바로 LX가 풀려버리게 되겠죠. L에 20 플러스 3 마이너스 L에 27로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표에서 값을 찾아서 넣어주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그 옆에 또 구하라는 게 2년 거치 4Q 22 플러스 3을 구하라고 또 문제가 나와 있죠. 얘는 L에 22 플러스 3분의 L에 22 플러스 5 빼기 L에 22 플러스 9로 이렇게 적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선택 기간이 4년이기 때문에 얘네 둘은 바로 LX가 풀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L에 27 마이너스 L에 31로 구해주시면 되겠네요. 값은 표에서 찾아서 넣어주시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번 한번 더 같이 풀어볼게요. 2-2번 풀어보면은 지금 2번 먼저 보면은 L의 X 플러스 S가
a 플러스 bs의 마이너스 1승으로 지금 주어져 있는 거죠. 주어져 있는 거고, 이게 발두치 가정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발두치 가정이라고 했고, 이게 단수 가정이기 때문에 s가 0에서 1 사이예요. s가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s에다가 이 식에다가 s는 0을 한번 대입을 해보면 좌변은 lx가 될 거고요. 우변은 a분의 1이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a 값은 그냥 lx라고 값을 바로 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s에다가 1을 대입을 해보면 lx 플러스 1은 a 플러스 b분의 1이 되겠네요. 그리고 a 플러스 b는 지금 lx 플러스 1분의 1이 되기 때문에 b는 lx 플러스 1분의 1 마이너스 lx분의 1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구한 a, b를 다시 이 식에다가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다시 대입을 해보면은 이제 먼저 역수를 취해주는 게 좀 편하겠네요. s 플러스 s분의 1의 1은 지금 a 플러스 b s가 되겠죠. 그래서 얘가 지금 lx 플러스 s분의 1은 a는 lx, 여기 lx분의 1이죠. lx분의 1 플러스 b는 lx 플러스 1분의 1 마이너스 lx분의 1의 s가 될 거고요. 정리를 해주면 lx분의 1의 1 마이너스 s 플러스 lx 플러스 1분의 1의 s로 정리가 되겠네요. 이러면 저희가 아까 정의하고 넘어갔던 그 발두치 기본 가정 형태가 이렇게 유도가 되겠습니다. 그 뒤로는 제가 앞에서 보여준 거랑 똑같이 증명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사실 이 문제 말고 증명하는 문제가 나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딱히 증명하는 문제는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발두치를 조금 더 이해하자는 차원에서 이거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번에 나와 있는 문제가 mx를 구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 문제 말고 사실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친구는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 0부터 1까지 tpx에 ux 플러스 t에 dt 나누기 0부터 1에 tpx에 dt가 되겠죠. 이게 정의거든요. 그래서 얘를 정리를 해주면 분자는 그냥 qx가 될 거고요. 분모만 계산해주면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될 거고, 지금 문제에서 qx가 0.1로 주어진 상태에서 UDD 가정 하에서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tpx의 dt를 한번 구해보면요. dt를 구해보면 0부터 1까지 1 빼기 tqx의 dt, 그리고 여기서 UDD를 적용해주면 t 곱하기 qx가 되겠죠. 그리고 요거는 뭐 1차니까 그냥 적분을 해주시면 될 거고, 적분을 풀어주면은
이렇게 식이 유도가 되겠습니다. 발루치 하에서 또 요 값을 구해보면은 요 값을 구해보면은 여기까지 0부터 1까지 요거는 그냥 바로 공식을 공식으로 이렇게 적용을 해서 적분을 해주시면 될 거고요. 얘가 이제 이렇게 적분이 되겠죠. 이게 t에 관한 적분이기 때문에 p랑 q는 다 상수고 요게 t가 분모에 있기 때문에 ln 형태로 이렇게 적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이랑 0을 대입해 주기만 하면 될 거고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qx분의 px 곱하기 ln의 px분의 px 플러스 qx가 될 거고요. 그리고 px 더하기 qx는 그냥 1이죠. 마이너스 qx분의 px의 ln px로 공식은 유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런 공식들은 굳이 외우지 마시고요. 외우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풀 수 있다라는 거고 실제로는 그냥 감 넣어서 풀어주시면 되겠죠. 지금 그럼 한 문제만 2-3번만 더 풀고 쉬도록 할게요. (2-3번) 뭐 이거 다 아시겠지만 한번 같이 풀어보면은 lx, dx, px, qx가 있고 90, 91, 92 그리고 문제에서 1000, 0.2 그 다음에 0.75, 180이 이렇게 주어져 있죠. 주어져 있고 그러면은 얘가 qx가 0.2이기 때문에 dx가 200이 될 거고요. 이 두 개를 빼주면 800이 살아있게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서 px를 곱해주면은 600이 넘어올 거고 여기서 93을 이렇게 600에서 180을 빼주면은 420이라는 값을 저희가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구해낸 다음에 문제에서 묻는 거는 2.5q 90.5를 구하라 라는 문제가 되겠네요. 그죠? 이런 문제가 될 거고 얘를 구하기 위해서는 3qx에서 3qx가 0.5qx 플러스 0.5px에 2.5q x가 아니고 90이죠. 3q 90은 0.5q 90 플러스 0.5p 90에 2.5q 90.5라는 식을 통해서 구해낼 수가 있겠네요. 여기는 3qx는 요 lx끼리 계산해서 3qx를 구할 수가 있을 거고요. 이 친구들은 문제에서 주어진
반수 가정 발두치를 이용을 해서 값을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자동적으로 따라서 값이 계산이 되겠죠? 이렇게 2-3번 풀어주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문제는 한번 그냥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머지 2단원 있는 문제는. 네, 그럼 여기까지 하고 한 10분 쉬었다가 다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